프랑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 영상 제작팀에서 근무했던 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의 영향력에 크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한 마트는 한국이 파리올림픽을 휩쓸기 시작하자 바로 자신의 매장에 한국 코너를 만들어 대박을 치기까지 했다는데요. 과연 이곳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듀부아입니다. 28살이고 파리 15구에 살고 있어요. 소르본 대학에서 영상학을 전공했었고 지금은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아시아국가 영상 제작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참가 국가별, 그들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영상들을 촬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개최국인 프랑스 입장에서 모두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미국 쪽을 담당하거나 제 모국인 프랑스와 같은 유럽권 영상 제작팀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선배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팀으로의 배정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아시아 쪽을 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게 엄청 못마땅했었는데 파리올림픽 중반이 지나면서 이제는 유럽 쪽을 담당했던 선배분들이 저를 부러워한답니다. 아시아 쪽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건 없었습니다. 안다고 해야 요즘 워낙에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높은 K-팝이나 K-드라마, 넷플릭스, 그리고 한국의 음식 정도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다. 이 정도가 제가 아는 게 거의 다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시작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가 있는 이 프랑스 파리 현지는 온통 한국의 문화로 넘쳐나고 곳곳에서 한국말과 한국의 음악들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준비한 코리아 하우스에는 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하려면 몇 시간 대기줄을 서야 하는 건 기본이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이게 한국 덕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파리의 밤은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샹젤리제 거리는 여전히 활기찹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올림픽 참가자들로 거리가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저도 일을 마치면 한국에서 건너온 한국 치킨을 먹기 위해 항상 한국 푸드점을 갑니다. 우연히 만난 한국인 관광객 분들께서 알려줬던 한국식 치킨과 맥주는 뜨거운 여름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조언 때문이었는데 그때 처음 맛을 보고 난 뒤로는 매일 밤마다 먹고 있어요. 한국 덕분에 저에게 이번 올림픽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선수들의 예상 밖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답니다. 사실 대회 초반에 일본 언론에서의 비아냥거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한국 선수단의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이었죠. 지난 7월 28일 날 일본의 대표적인 부인사 무로타이 카츠미는 한케 신문의 자매지인 주간우지에 파리 올림픽 보도를 냈었는데 일본 언론은 우리의 라이벌인 한국 선수단은 도쿄 올림픽 때 60% 단체 종목으로는 여자 핸드볼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더라고요. 그러면서 9회 연속으로 늘 올림픽에 참가했던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은 예선에서 탈락했다며 역시 한국은 손흥민 없이는 연령대 구분 없이 우리 일본 축구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뒤떨어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일본 무로타이는 올림픽 개막 이후로 모든 세계 언론사들이 우리 일본의 자국 선수들 활약상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자신들의 일본이라는 나라 선수단들이 올림픽에서의 활약으로 경제 지표나 군사력 지표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일본 국력을 상징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한국 언론이 파리 올림픽에 대해 소식을 아주 작게만 전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선수단의 규모가 144명으로 도쿄 올림픽 당시 232명의 60%에 불과하고 이것은 쇠락하는 한국의 상징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적어도 프랑스 현지에 제가 중점적으로 따라다니며 아시아권 선수들을 지켜보고 촬영하고 있지만 일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비아냥이 한국 선수들에게 자극제가 된 듯해 보이기도 할 정도로 한국은 적은 인원으로도 모든 대회마다 이슈를 만들어내며 메달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런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보면서 여기 파리에서 아주 재밌는 시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궁에서의 한국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은 남녀 단체, 개인, 혼성 등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라던 브라질의 마르쿠스 달메이다 선수조차도 한국의 김우진 선수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어요. 김우진 선수는 7번 연속으로 10점을 쏘는 등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전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인 만큼 긴장할 만도 한데 한국 선수들은 엄청나게 침착했고 참여했던 모든 국가 선수들을 거의 압살하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뽐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BBC는 한국 양궁의 신화를 다시 쓰다 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CNN은 한국 양궁, 올림픽을 지배하다 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죠.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 양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다 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프랑스 양궁협회는 파리올림픽 개막을 2년 앞두었던 상황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 두 차례 한국 양궁팀을 지휘했었던 오선택 감독님을 선임했었는데요. 이 결과로 저희 프랑스 양궁팀은 단체전 8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었고 4강전에서는 튀르키예를 만났지만 이 역시 물리치며 결승까지 진출했었죠. 하지만 당연히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팀인 한국 양궁팀을 만나 무려 5대1 세트 스코어로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지만 한국팀을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올림픽에서 양궁 은메달을 차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값진 성과였어요. 그럴만도 한 게 1992년 이후로 지금까지 고작 3개의 메달을 획득했던 게 전부였던지라 프랑스에서 이 모든 게 한국인 오선택 감독님 덕분이라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양궁에서뿐만이 아니었어요. 사격에서도 놀라운 활약이 있었죠. 양지인 선수가 25m 권총 결선에서 프랑스의 카밀 예드제츠키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때 지켜보던 저도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프랑스 선수인 카밀 예드제츠키가 결승전에 나갔기 때문이었고 상대는 한국의 양지인 선수였죠. 양지인 선수의 눈빛은 마치 올림피아의 여신처럼 빛나 보였어요. 그녀의 호흡은 느리고 깊었으며 총을 들고 있는 손은 미동도 없이 안정적이었죠. 33대 33, 동점에서 시작된 슛 오프가 시작되고 양지인 선수는 5발 중 4발을 명중시켰습니다. 반면 저희 프랑스 선수는 단 3발만을 맞췄죠. 결국 양지인 선수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승리를 거머쥐며 저희 프랑스 선수를 박살 내버렸습니다. 사실 속으로 조금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확실히 한국 선수가 훨씬 더 평정심이 좋았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파리올림픽 개최국인 저희 프랑스 선수들을 한 번 더 좌절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한국 팀이 세계 랭킹 1위였던 저희 프랑스 팀을 꺾는 순간 경기장이 얼어붙었죠. 나름 세계 랭킹 1위였고 저희 프랑스에서 개최한 올림픽이다 보니 거의 일방적이다 싶을 만큼의 응원 속에서도 한국의 선수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저희 프랑스 선수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림픽 기간 내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지켜보며 촬영했지만 확실히 한국 선수들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세계 모든 선수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침착성과 꾸준함, 끈기, 집중력, 흔들리지 않는 멘탈리티 이런 걸 경기 내내 만나는 한국 선수들에게서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억나는 게 동메달 결정전이었던 유도 경기 때였어요. 독일과 만났던 한국은 말 그대로 혈전을 펼쳤었죠. 저 또한 굉장히 인상 깊게 그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안바울이라는 선수는 자신보다 한 체급이 높은 독일 선수를 만나서 이 체급 차이를 극복하고 5분 2초라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버티더니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정말 그때 그 안바울 선수의 투혼에 정말 감동받았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선수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리올림픽 내내 조명되었던 일들이 있는데 바로 한국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이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메달을 정말 아깝게 놓치고도 상대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심지어 상대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줬던 선수가 바로 한국을 조롱하고 무시하던 일본 선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죠. 그래서인지 특별하게 일본 언론에서도 이 장면을 극찬했더라고요. 사실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한국의 국격과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또 하나의 금메달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취재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소식을 접하고 와, 정말 한국은 끝을 알 수 없는 믿기 힘든 국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950년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분들을 돕는 일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70년이 넘은 전쟁의 상처를 아직도 기억하고 참전국의 노병들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한 스포츠 강국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프랑스 파리올림픽은 이런 한국의 활약들과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외신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해외 각국의 외신들은 한국의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성공 비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적은 인구와 작은 국토를 가진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혀 뒤처지지 않고 206개국의 다양한 참가국들 사이 당당히 최정상에서 한국의 국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한국의 이 특별함에 주목하며 한국을 분석하는 기자들이 대거 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BBC의 현장 리포터 마이크 호스비는 이렇게 전하기도 했어요.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은 정말 놀랍다. 그들은 마치 주변의 모든 소음과 압박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경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궁에서의 압도적인 성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 김우진 선수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는 한국 양궁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양궁은 체계가 확실하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선수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한 대한양궁협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부정행위 없이 경쟁합니다. 라고 말해 최근 한국인 감독을 대회장에서 경질시켜버린 인도팀이 이슈되기도 했었어요. 그들은 부정부패가 난무했죠. 자신과 가까운 지인을 올리기 위해 부단히 인도 양궁의 실력을 쌓게 해줬던 한국인 감독을 향해 한국은 이제 필요 없으니 당장 짐 싸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인도는 양궁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여버리자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국가이고 AI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에서도 압도적이다 보니 아마 한국은 양궁 전용 로봇을 만들어 한국 선수들이 그 인공지능 로봇과 경쟁하며 실력을 키운다는 추측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한국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모든 종목의 협회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저도 스포츠 전문 영상들을 다루다 보니 최근 한국에서 벌어졌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일을 대략적으로 들어 알고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양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2020년에 선수들을 선발했었는데 코로나로 1년 연기가 되자 2021년에 다시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가 탈락하고 새로운 선수가 선발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과정이 한국 스포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해요. 만약 지금 말이 많은 한국의 축구도 이렇게 공정한 선발 과정과 투명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저희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와 세계 최고의 윙어라고 불리는 손흥민 선수, 바이에른 뮌헨에서 세계 최고 공격수들을 다 넘어뜨려버리는 괴물 김민재까지 아마 엄청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올림픽은 중반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한국의 메달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유독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라서 그렇죠. 특히나 한국이 종주국인 태권도나 배드민턴 등은 원래 한국이 세계에서 강했던 종목들이다 보니 앞으로 한국의 메달 소식은 더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은 금메달 10개로 종합순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바로 뒤를 바짝 쫓고 있죠. 금메달 9개로 7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한국을 추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올림픽 초반 한국을 북한으로 불렀던 이슈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저희 프랑스 파리올림픽 위원회를 지적하는 대신 한국을 조롱했었죠. 그리고 한국 선수단의 축소를 연일 보도하며 한국이 올림픽에서 쇠퇴하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틀렸고 이로 인해 일본은 연일 한국과 메달 경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NHK는 한일 메달 경쟁 치열, 승자는 누구? 라는 제목의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예상박 선전, 일본 위협받나?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언론의 한 기자가 제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군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아시아팀 담당 촬영 제작팀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 한국 선수들을 쭉 지켜봤을 텐데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집중력과 정신력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역시 저희 일본을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조금 황당했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집중력과 정신력, 나라를 대표한다는 책임감, 이런 거여야 하는 게 맞을 텐데 갑자기 일본을 이겨보겠다는 질문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대답 대신 노코멘트를 외치고는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참,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제3자의 프랑스인 입장에서 보면 굳이 왜 저렇게까지 말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리를 피하고 가는 길에 일본의 유명 칼럼니스트 무로타이 카츠미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선수단의 규모가 도쿄올림픽의 60%에 불과하다. 이는 쇠퇴하는 한국을 상징한다. 라는 말 말이죠. 한 일본 스포츠 신문은 한국은 소수 종목에만 집중한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스포츠 강국인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SNS에서 본 내용들은 적어도 일본인들이지만 한국을 응원하는 일본 젊은이들도 있었거든요. 한 일본 네티즌은 SNS에 이런 걸 쓰기도 했었죠. 한국 선수들의 실력과 태도에 감동받았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스포츠에서 영원한 라이벌이란 없다. 존중만 있을 뿐이다. 이런 글을 보면 사실 참 뜻깊죠. 스포츠가 국가 간의 긍정적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이기도 하니까요. 파리올림픽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다루고 아우러야 하는데 제 눈과 귀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거의 뇌리에 박힐 만큼 현재 프랑스는 한국으로 뒤덮여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 한국 선수들의 엄청난 기량과 놀라운 성과들, 그리고 선수로서의 매너와 스포츠 정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준비했던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이죠. 프랑스 파리 레젠 발리드 인근의 메종 드심 위에 자리한 이곳은 그 길목을 인파로 모두 채워질 만큼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곳이에요. 올림픽 경기장 밖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엄청났던 것이죠. 실제로 이곳에는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매일같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저희 촬영팀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고 취재차 갔던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 먹었던 떡볶이와 같은 한국의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히 엄두 자체가 안 나고 있어서 못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는 그 길고 긴 줄에 서서 몇 시간은 땡볕 아래 기다려야 맛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만큼 코리아 하우스는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하나의 이슈라고 봐도 될 만큼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사하고 밀착 취재를 해봤었어요. 한국에 대한 체육회와 함께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었던 CJ 측은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여기서 밝힌 코리아 하우스의 방문객 숫자를 듣고 정말 엄청 깜짝 놀랐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정식 개관하고 5일 동안 무려 이곳에 1만 6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문화를 향한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류인 한복 패션쇼에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었고 경기가 한참 시작하고 있는 도중에 한국의 K-팝이 흘러나오거나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는 응원봉이 올림픽 현장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대체 여기가 프랑스 파리인 것인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인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건 바로 한국의 음식들이었죠. 저희 프랑스 국민들 외에도 많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높습니다. 김밥과 라면 같은 한국의 음식들이 인기가 생각외로 너무 많아지자 프랑스 한 대형마트에서 한국의 식품들을 직접 시식해보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이 여파로 파리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대박을 치기도 했죠. 정말 프랑스 파리에는 한국이 온통 점령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파리올림픽 조직위 아시아국 영상팀으로 한국만 지켜볼 수는 없었죠. 다른 아시아국들의 상황들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카메라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 경기는 배드민턴 경기장에서였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이 열린 파리 포르트 드라 샤펠 아레나 경기장에서 있었던 대만의 리앙, 왕조 선수가 결승 상대로 만난 중국의 웨이펑, 창조 선수를 세트 스코어 2대1로 꺾어버렸던 것인데요. 세계 랭킹이 고작 12위였던 대만 선수들이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 선수들을 꺾는 일은 대이변의 사건이기도 했었어요. 당연히 언론들도 이런 소식을 앞다투어 쏟아냈죠. 그런데 세계 랭킹 1위를 이겼다는 대만의 극적인 승부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관객석에서 벌어졌던 해프닝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를 응원하러 왔던 한 대만 여성이 관중석에서 대만의 지도 모양을 했던 초록색 종이를 들고 대만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 여성은 대만 출신이었던 저희 프랑스 유학생으로 알려졌는데 여성이 한참 자신의 국가인 대만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나 여성이 들고 있는 대만 지도 모양의 응원 문구를 몸으로 가렸던 겁니다.
그리곤 재빨리 대만 여성의 응원 종이를 빼앗더니 달아나기 시작했었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파리올림픽 보안요원은 이 중국인 남성의 뒤를 쫓아가 붙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이 일을 봤던 중국에서는 파리올림픽에서 영웅이 나타나 올바른 일을 했지만 프랑스 파리올림픽 보안요원이 우리 중국의 영웅을 제압했다며 불쾌한 내색을 드러냈었어요. 영웅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더군요. 저희 프랑스 파리올림픽 보안요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실천한 것이고 그 중국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건데 말이죠. 이런 반응에 당연히 대만 외교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국민의 응원 도구를 폭력적으로 빼앗은 사건은 잔인하고 비열하다면서 중국을 향해 폭력적 행위는 올림픽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 말고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은 덜어 있었어요. 올림픽 중간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던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기분 좋은 이야기도 아니니까요.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한 건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올림픽의 근간이 되는 베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곳은 분명 한국이라는 것이었어요. 선수들의 행보도 그렇고 올림픽 경기장 외적으로도 한국은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바로 한국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에어컨 가동과 식단도 채소 위주로 차렸거나 선수들의 대기실의 형평성 등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막 당시부터 전광판 오류 등과 국가를 잘못 부르는 등 정말 뼈아픈 실수들을 연달아 발생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덮어버린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압도적인 기량은 세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파리올림픽에 퍼져있는 K-팝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귀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거리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신들은 망칠 뻔한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끌고 있다며 한국이 망해가던 파리올림픽을 심폐소생술하여 살려냈다며 한국을 극찬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라고 불리잖아요. 미식의 나라인 만큼 그 맛을 제대로 세계 선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거대한 선수촌 식당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체조 선수로 매우 유명한 시몬 바일스 선수는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었어요. 저의 아시아 영상 제작팀 동료의 선배였던 프랑스 기자가 시몬 바일스 선수에게 파리올림픽 선수촌에서 먹었던 프랑스 음식에 대해 어땠는지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바일스 선수의 답변에 현장에 있던 저희 프랑스 기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시몬 바일스 선수는 프랑스 파리에 와서 제대로 된 프랑스 음식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 시몬 바일스 선수 외에도 다른 해외 각국의 선수들은 프랑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선수촌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만족해하는 선수들은 없었습니다. 첫날에 기대를 하고 갔던 선수들도 이후부터는 모두 선수촌에서의 식사를 꺼리고 밖으로 나가 끼니를 때우거나 각국의 나라에서 준비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코리아 하우스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선수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반 시민들, 해외 각국에서 응원을 왔던 서포터즈들까지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며 한국의 음식에 연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다 보니 외신들이 다 망한 올림픽을 한국이 살렸다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사실 저희 프랑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였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실 문제가 여러 곳곳에서 발생했었거든요. 프랑스 생강의 수질 문제로 한 차례 연기한 끝에 겨우 진행될 수 있었던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는 생강에서 수영을 하며 물을 마셨던 선수들이 수차례씩 구토를 하며 쓰러진 일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생강도 한국이 연관이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생강보다 훨씬 더 거대한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은 수질도 매우 깨끗하고 저희 프랑스 생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한국을 가보지 못해서 본 적은 없지만 프랑스는 한국의 한강 수질 관리 시스템을 많은 돈을 들여 도입했지만 한국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엄청 비판받고 있습니다. 생강의 수질이 매우 더럽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여하튼 지금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는 한국이라는 이 두 글자의 나라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어요. 올림픽이 끝나면 제가 촬영했던 모든 영상들과 기록들은 재편집되어 프랑스 방송에 송출되겠지만 한국이 이토록이나 엄청난 나라였음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에 글로 담아보고 싶었어요.
아직 올림픽이 끝나려면 시간이 좀 더 남아있지만 올림픽 전반전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 진정한 우승국은 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 영상팀에 근무하는 프랑스 시민에 불과하지만 제가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를 한층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올림픽이 끝나고 일정 기간 휴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약속컨대 저는 무조건 휴가 기간 한국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남은 시간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이 파리올림픽에서 정말 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